이번 시간에는 보험의 기초와 핵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보험 가입하신 건 생명보험이신가요? 손해보험이신가요? 자,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질병이나 죽음, 노후를 보장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보험사 뒤에 보면 생명, 무슨 라이프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 보험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걸 바로 생명보험이라고 하고요. 변액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해보험은 어떤 거냐? 뭐 교통사고, 화재, 도난 이렇게 사고가 생겼을 때 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그런 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손해보험은 뒤에 보면 무슨 손해, 무슨 화재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이름을 가진 보험이 드셨다면 이걸 바로 손해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예상책임, 화재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보험 초창기에는 생명보험에서는 이런 것들만 팔고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보험만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 경계가 무너지고요. 생명보험에서도 손해 관련된 부분이 들어오고 또 손해에서도 생명 관련된 항목이 들어와서 이 경계가 좀 애매모호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판매를 하는 개념이 바로 제3보험입니다. 제3보험은 두 가지 모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치아보험 같은 경우 어떤 보험일까요? 두 가지 모두의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생명보험에서도 제3보험을 판매할 수가 있고 손해보험에서도 제3보험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3보험은 실산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이런 것들을 제3보험이라고 불러지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구분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가끔 우리 환자분들이 보험에 어디에 드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삼성 들어서 삼성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단정지어서 삼성 생명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서류를 준비해 드렸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삼성 생명이 아니라 삼성 화재였을 경우에 잘못 서류가 발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브랜드만 보시지 마시고 끝까지 어떤 생명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까지 잘 확인을 하신 다음에 서류를 떼어드린다든지 업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험 증권이랑 약관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2장에서 6장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지만 장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정보가 적혀져 있냐면 그 보험 가입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 그러니까 요약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증권을 가져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증권이 아니라 가입 안내서, 그러니까 제안서 같은 부분을 증권이라고 이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증권이 맞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안서는 제안을 한 것뿐이지 그게 확정된 증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봤을 경우에 증권과 이 가입 안내서가 달라서요. 꼭 증권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셨을 때 이게 실제로 증권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약관은 언제 보냐? 저희가 증권을 통해서 대략적인 가입하신 핵심적인 내용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상세적인 내용, 이게 정말 이럴 때 보장이 될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 보는 게 바로 약관이에요. 이 약관은 100페이지 이상 보험에 대한 상세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먼저 증권을 확인하고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 바로 약관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수만으로도 이거는 증권이겠다, 이거는 약관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건 기본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릴 때도 증권의 개념과 약관의 개념을 잘 알고 말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린 그 부록 워크북을 보시면 그 안에 증권이 여러 개 들어있으니까요. 그 증권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증권을 받아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 증권을 제대로 보실 수가 있어야겠죠. 자, 증권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약자. 계약자는 무엇일까요? 누가 계약을 했느냐라는 얘기겠죠. 이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피보험자는 무엇일까요? 피보험자는 그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피를 흘리는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자는 누구일까요? 네, 그 보험회사와 약속된 사고나 질병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수익자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희가 보험 증권을 분석해 드리다 보면 환자분이 피보험자를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첫째 아들한테 해줬는데 둘째 아들이라고 기억을 한다거나 둘째 아들한테 해줬는데 첫째 아들이라고 기억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분석을 해드리는 환자가 피보험자가 맞는지 증권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궁금한 부분을 문의를 하고 싶을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전화를 직접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내원하신 그 환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고 계약자가 다른 분일 경우에는 계약자한테 요청을 해서 정보를 받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증권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증권에 보시면 보험 계약자 여기 나와 있죠.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네, 홍땡 하씨입니다. 84년생. 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이땡 린님입니다. 아무래도 이분은 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는 또 누구죠? 네, 바로 계약을 한 사람이랑 지금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랑 똑같죠. 그래서 수익자는 홍땡 한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우리 치과에 온 사람이 이땡 민님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꼭 해보셔야겠죠. 많은 분들이 대부분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가 같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요. 이게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모님 보험을 가입해 드렸을 때요. 내가 부모님 거 가입해 드렸기 때문에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르겠죠. 수익자를 다르게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거를 가입을 시켜드린 거예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익을 받는 사람은 어머니로 지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 다르게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 보험. 제가 저희 딸을 가입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계약자랑 피보험자랑 다르죠. 그런데 이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를 저희 딸을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피보험자랑 수익자는 같게 되겠죠.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제 사망보험,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는 제가 죽기 때문에 그 수익자는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익자는 다른 사람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개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계약자가 채땡이 님이시죠. 그리고 피보험자는 그럼 누굴까요? 자, 정땡은 님이에요. 여자분이신데 따님인 것 같이 보여요. 자, 그러면은 이 수익자는 누구일까요? 보시면 이렇게 나눠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망을 했을 때는 법적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사망 외 다른 것들은 이 피보험자 본인이 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구조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간과 주기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험 기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험 계약이 성립을 해서 성립이 됐다는 것은 첫 회 보험료가 나갔다는 뜻이거든요. 이 보험 계약이 성립이 돼서 그 소멸할 때까지 기간을 바로 보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납입 기간은 무엇일까요? 납입 기간. 어느 기간 동안 납입을 하는지 이게 바로 납입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납입을 여러분들이 보통 월에 얼마씩 보험료를 내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내실 수도 있고요. 월납으로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월납으로 낼 수도 있고 연납으로 낼 수도 있고 이렇게 개월수를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납입 기간이나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보험 기간을 잘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치아보험을 가입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보장을 받는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치료를 좀 빨리 끝내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미루려는 생각이 있으신 환자는 이 보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받으실 수 있게 좀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이미 보험 기간이 끝난 경우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이 되는 기간인지 그리고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보험 만기가 언제까지예요? 100세 만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험료는 몇 년 동안 내요? 여기 보시면 납입 기간과 주기가 있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데 월납이에요. 그러니까 월에 한 번씩 보험료를 낸다 이런 이야기겠죠. 보험료를 얼마를 내냐? 14만 5,470원을 낸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치아보험은 보통 납입 기간과 보험 기간이 같아요. 그래서
5년 납 5년을 내고 5년을 보장을 받는다. 10년을 내고 10년을 보장받는다. 20년을 내고 20년을 보장받는다.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면책기간입니다. 자, 면책기간은 무엇일까요? 보험사에서 책임을 면하는 기간이라 그래서 바로 면책기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면책기간에 어떤 질병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기간을 잘 아셔야 되는데 치아보험 같은 경우 이 면책기간이 보통 90일이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환자분이 오셨는데 진단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러면 그때 진단받은 모든 내용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액기간은 무엇일까요? 감액기간은 보장이 되는 내역에 해당이 되더라도 보장 금액을 100%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감액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상당히 중요하죠. 한번 치아보험에서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라이나 생명이 가장 가입률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가입 일로부터, 그러니까 보험료가 빠져나간 그 날로부터 90일까지가 면책기간이라고 했죠. 이 90일 동안에는 아예 보장을 받지 못하죠. 자, 그런데 91일 때부터는 감액기간, 보통은 50%만 지급을 하게 되죠. 91일자부터 보존치료랑 보철치료가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존치료 같은 경우는 1년까지예요. 그러니까 91일차부터 1년 동안은 반을 받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보철치료는 2년부터 100%이기 때문에 보철치료의 경우는 감액기간이 91일차부터 2년 동안, 요 기간 동안을 50%를 보장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자, 보존은 1년 이후에 100% 보장을 받으시고 보철은 2년 이후부터 100% 보장을 받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 상황이 존재합니다. 어떤 거? 우리가 상해를 입었을 때, 뭐 밥을 먹다가 치아가 부러지거나 넘어져서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면책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감액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험금을 모두 100%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 사실을 아시고 깨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해로 진단을 해달라, 골절된 걸로 진단을 해달라 이러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닌 거는 정확히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부탁으로 인해서 들어주시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을 하고 서류를 작성을 해드려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보험료와 보험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 헷갈릴 수 있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뭐죠? 우리가 보험회사에 내는 그 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바로 보험료라고 하고요. 보험금은 우리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거를 바로 보험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을 받는다, 료는 낸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상과 직원과 통화를 할 때 보험금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보험료라고 표현을 하면 이 보험회사 직원과는 대화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 개념을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보험금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증권을 보면 지급 금액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증권을 보시면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지급 사유라고 나와 있고 자세한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지급 금액이라고 써져 있죠. 이게 바로 보험금이죠. 이 금이나 도제의 세라믹은 15만 원 보상이 되고 아말감은 만 원이 보상이 되고, 그리고 금, 도제, 아말감 2회, 그러니까 레진, 글래스 아이오노머는 5만 원이 된다. 이 말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잘 나뉘어져서 지급 금액이 써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 있지 않고 가입 금액의 1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30만 원에 10%니까 얼마요? 3만 원이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증권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담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 부담보라는 것은요, 보험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고객님이 이제 유방에 뭐가 이렇게 잡혀서 병원을 갔더니 이거를 검사를 해보자 라고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악성은 아니고 이제 양성인데 좀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6개월 1년마다 가서 검사를 받는데요. 이 경우에 보험회사에 고지를 했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우리는 가슴에 관련된 거는 이 고객님이 이제 보험 가입을 할 경우에 그 부분을 고지를 하게 되면요.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슴에 대한 부분은 몇 년간 혹은 평생, 전 기간 동안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부담보가 잡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유방암에 걸렸을 때 유방암 진단비 받을 수 없고요. 유방암 수술비, 이렇게 유방에 관련된 것들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바로 부담보를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부담보라는 개념을 아시고 치과에 오셔서 앞니 하나는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건 부담보를 잡고 나머지는 다 치료할 수 있지 않나요? 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봤습니다. 그런데 치아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해줄 때 어떤 치아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어떤 치아를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개념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부담보를 잡지 않고 가입을 해주던지 가입을 해주지 않던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니까 이 부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우리의 정보를 어디까지 알고 부담보를 잡겠다 또는 가입을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또한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들, 그런 기록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보험회사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ICPS라는 시스템인데요. 한글로는 보험 신용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거를 통해서 어떤 거를 확인할 수 있느냐면요. 보험금을 청구한 기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실비 청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그 청구한 부분을 보험회사에서는 다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입각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런 병이 발생될 위험이 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승인해주지 않을래, 우리는 이 부분을 보장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저희 고객님을 가입을 시킬 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요, 3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으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급 금액 중에 보존에 관련된 부분이 되게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보험사, 보존이 좀 더 강한 그런 보험사로 이제 옮겨 타시려고, 아니면은 하나 더 가입을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입을 의뢰를 주셨고, 이렇게 가입 심사를 이렇게 넣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뜹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받았다. 이런 것들이 다 조회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가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또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보험회사에서 거절을 하는 거죠. 자, 이뿐만 아니라 일반 보험에서도 이렇게 병원에 간 이 통원 정보라든지 이런 보험금을 청구한 것들이 이렇게 전산에 다 뜨게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ICPS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조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으신 그런 차트 기록, 이런 것들은 임의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을 심사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의심이 된다거나 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고객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고객들이 그 요청을 한 것을 승인을 했을 때 그때만이 그런 의무 기록 자료라든지, 그리고 내가 병원에 갔던 자료, 이런 것들을 그때서야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보험사들은 이런 정보를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계약은요, 여러분, 주계약이라는 게 있고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계약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꼭 들어야 되는 항목이에요. 이런 경우 있어요. 주계약은 들지 않고 특약만 넣으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는 불가능합니다. 꼭 주계약이 들어가고 나머지 특약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사는 보존 치료가 주계약이고요, 임플란트 보철이나 그런 뼈 이식 같은 게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보존 치료는 필요가 없고 나는 보철 치료만 들고 싶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는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보험도 마찬가지로 사망에 대한 부분이 주계약인데 사망 부분은 빼고 내가 갖고 싶은 암보험만 들고 싶다, 아니면 뇌혈관 관련된 부분만 가입하고 싶다 라고 하셔도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에는 갱신형이 있고 비갱신형이 있습니다. 이 갱신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계약한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비갱신형은 계약한 그 시점 동안에는 보험료가 변경되지 않고 계약한 시점 그대로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치아보험은 갱신형, 비갱신형? 치아보험은 전 상품이 갱신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갱신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내려가는 경우는 드물죠. 보통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10년 갱신형이다 라고 하면은 10년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약속된 기간만큼, 예를 들어 20년 납 100세 보장이라고 하면요, 20년 동안 변함없이 계약할 때 그 보험료를 20년 동안 내게 되죠. 그리고 보장은 언제까지?
그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고도 100세까지 보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갱신형은 처음에 보험료를 작게 내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할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비갱신형은 좀 이제 젊었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비용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많이 내고 빨리 끝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아보험을 가입을 할 때 무진단형과 진단형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무진단형을 가입해서 오세요. 그럼 진단형은 뭐냐면요. 보험회사에서 지정된 치과에 가서요, 검진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검진 결과에 따라서 이제 승인을 하냐 안 하냐가 나뉘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충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진단형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과연 가입을 승인해 줄까요? 네. 대부분 치료가 다 끝났거나 깨끗한 사람에 한해서 가입을 해주게 됩니다. 무진단형과 다른 게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없이 바로 보장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왜? 어떤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을 해줬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없이 가입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상해 모두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무진단형 같은 경우는 이런 검진 없이 그냥 환자의 고지사항만으로도 가입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근접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두게 되는 거죠. 이 진단형 같은 경우에는 질병과 상해를 모두 보장해주는 보험도 있고요. 이 상해는 보장해주지 않고 질병만 보장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확인을 하고 보장 분석을 해드려야겠습니다.